안녕하세요. 코빗의 피터입니다. 네, 오늘은 규제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굉장히 여러 규제 관련된 헤드라인이 나오고 있죠. 특히 이제 이번 주에는 ECB에 계신 크리스틴 라가드도 크립토에 관련된 발언을 해서 트위터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유럽은 어떻게 보면 유로화로 유니언처럼 묶여 있는데 네네. 사실 크립토커런시가 들어가게 되면 이 유로화의 근간을 무너뜨려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비단 이 국가와 크립토 업계 간의 이 충돌은 꼭 이제 유럽에만 국한된 얘기는 아니니까 그 ECB 총재가 한 얘기는 그렇죠. ECB 총재는 뭐 그것도 분명히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 유로화라는 게 모순이 많은 그런 화폐이기 때문에 그 유로권 안에 들어있는 나라들은 다 각자의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을 갖고 있는데 화폐는 하나라는 거죠. 이게 따로 뭔가 좀 이게 모순이에요, 이게. 왜냐면은 하나의 화폐를 쓰려면 모든 나라, 화폐를 사용하는 모든 나라들이 같은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을 써야 되는데,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은 따로 놀고 있으면서, 유로라는 화폐가 하나를 묶고 놓고 있으니까 이게 좀 약간 모순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모순이 있는 화폐이기 때문에 좀 불안한 거고, 이제 불안하니까 오히려 더 뭐 그런 발언을 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근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번 주 초에 있었던 미국 상원은행위원회의 청문회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청문회에서 SEC 위원장으로 계신 게리 겐슬러가 청문회에 참여한 그 국회의원들과 흥미로운 내용의 대화를 나눴습니다. 뭐 딱히 새로운 내용은 없었어요. 이 게리 겐슬러가 하신 발언 중에는. 그런데 몇 가지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어서 그러한 얘기를 여러분들과 공유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이 게리 겐슬러가 이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얘기를 좀 했죠.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스테이블 밸류 코인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스테이블 밸류 코인, 아무도 사용한 적이 없는 이런 단어를 하나 만들어내서 쓰신 건데, 뭐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트위터상에서 말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스테이블 밸류 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스테이블 밸류 펀드라는 게 미국에서는 SEC의 규제 관할권에 들어오는 상품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상품과 스테이블 코인이 뭔가 구조상 좀 비슷한 면이 있기 때문에 게리 겐슬러는 아마 이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하기 위한 하나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좀 약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도 스테이블 밸류 코인이라는 어떤 새로운 단어를 적용을 함으로써 뭔가 대중들의 인식 속에 스테이블 코인도 스테이블 밸류 펀드랑 좀 비슷하니까 이름을 스테이블 밸류 코인 이렇게 새롭게 부르면서 관할권에 넣으려는 시도가 아니냐, 뭐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떤 의도로 그런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는지 뭐 게리 겐슬러 직접 만나서 물어보지 않는 이상 알 수는 없겠지만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를 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흥미로운 발언이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디파이 규제에 관련된 여러 발언들이 있었어요. 특히 그 매사추세츠 상원의원으로 있는 엘리자베스 워런이 이와 관련돼서 좀 길게 질문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있을 수 있는 어떤 시나리오를 하나 예를 들면서 얘기를 하면서, 그 와중에 게리 겐슬러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나온 대화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디파이 거래소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는데, 그 수수료가 이 사용자 약관에 명시되어 있다는 얘기를 게리 겐슬러가 했습니다. 문맥상 봤을 때는 엘리자베스 워런이 여기서 얘기하고자 했던 거는 이더리움 네트워크 수수료를 얘기였는데, 뭐 알고 얘기한 건지 몰라서 얘기한 건지 몰라도 이거를 약관에 명시되어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답을 했어요. 게리 겐슬러께서. 굉장히 좀 재밌다고 저는 생각을 한 게, 게리 겐슬러라는 분은 대중매체를 통해서 이 크립토에 관련된 지식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려져 있죠. 실제로 MIT에서 대학교 수업을 가리키기도 했고, 저도 유튜브로 봤습니다. 이 MIT에서 가리킨 그 수업 내용이 쫙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요. 사실 저는 되게 재밌게 봤는데, 왜냐면은 이분이 설명을 되게 잘 하시더라고요. 크립토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으면 그렇게 설명을 잘 할 수가 없는데, 굉장히 학생들한테 이해가 되도록 수업을 잘 이끌면서 강의를 하셨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기회 되시면은, 뭐 우리가 MIT 다 갈 정도로 똑똑하지는 못할 수 있으나 뭐 이런 유튜브 비디오를 통해서 MIT의 비싼 수업료를 내지 않고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볼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은 굉장히 지식이 해박한 분입니다. 약간 이야기가 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거래를 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가 사용자 약관에 명시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전혀 이 탈중앙화 거래소를 잘 이해를 하지 못하거나 사용해 본 적이 없거나 이런 상황에서 나온 발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은, 크립토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그런 분조차도 사실 크립토 업계는 굉장히 빨리 움직이고 변화하기 때문에 모든 면을 다 파악하기는 굉장히 힘들지만은, 사실 이런 부분은 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앞으로 규제를 하고자 하는 그
딜파이 섹터에 합리적이고 현명한 규제를 내놓을 수가 있는 건데 뭔가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조금 약간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아쉬운 얘기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펜실베니아 상원 의원으로 있는 팻 투미라는 분, 이분이 이번에 인프라 그 법안 통과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합리적인 발언을 하신 분 중에 한 명인데, 또 이번 청문회에서도 또 SEC의 규제 적용 방식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SEC의 현재 규제 적용 방식이라는 거는 enforcement by legal action 이렇게 알려져 있죠. 이제 뭐냐면은 업계에 대한 가이드를 앞서서 사전에 가이던스를 명확하게 준다기보다는 사후에 소송이나 기소를 통해서 리갈 액션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가이드를 주고 있는 그런 방식을 지금 택하고 있는 거죠. 이런 방식이 규제를 한다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규제를 적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사전에 clarity, 확실성을 알려줘야지 그거에 맞춰서 참여자들이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뭐 이럴 수 있는 건데, 그런 가이던스는 전혀 주지 않으면서 나중에 리걸 액션을 통해서 규제를 하려는 거는 혁신을 이제 발전시키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발언이 실제로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한테 뭐 어떤 임팩트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굉장히 합리적인 발언인 것 같고, 모든 어떤 일을 벌려놓은 다음에 나중에 이거는 니네가 불법이야, 이거는 아니야, 이런 식으로 사후에 적용하는 그런 행정 방식은 오히려 그 업계의 불안감만 자시키고 이제 불필요한 법적 비용과 이 업계의 리소스를 불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그런 어떤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좀 효율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좀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거를 피력한 것만 해도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발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공유드리고 싶은 데이터는, 이러한 규제 면에서 불확실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업계에 대한 투자는 엄청나게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투자는 단순히 뭐 비트코인을 샀다, 이더리움을 샀다 뭐 이런 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 업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벤처 캐피탈이나 다양한 제도권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 이번에 8월 달만 해도 통틀어서 한 조 단위의 투자들이 8월 달만 엄청나게 펀딩이 이루어졌더라고요. 이제 다양한 업체들의 투자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크립토 프로젝트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네트워크 상에서 뭔가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업체일 수도 있는 거고, 또 그 외에는 뭐 리서치 기관일 수도 있는 거고요. 크립토 생태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러 회사들이, 스타트업들이 이제 포진돼 있는데, 그런 회사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금을 조달을 해준 거죠.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제 규제라는 거와 상관없이 이 업계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계이기 때문에 꾸준히 이런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투자를 어떤 헛된 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규제를 적용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올바른 규제가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세계 여러 나라 규제 당국이 힘을 써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한국에서도 이제 새로운 규제가 시행이 되죠. 바로 그 특근법 시행령이 적용되는 시기가 9월 24일이고 9월 24일 이후로는 정말 이제 새로운 환경에서 이 가상자산 업계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이 새롭게 또 영업을 꾸려나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그런 면에서 코빗도 업계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것을 여러분께 약속을 드리고요.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업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법이 없다고 해서 불법이 아니니까 해도 돼, 이런 생각이 아니라, 불법이건 아닌 거를 떠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도덕적이지 않은 시장 관행, 이런 거는 스스로 알아서 자제를 하고 자연스럽게 시장 관행이 확립이 돼야지 건전하게 업계가 발전을 할 수 있고, 불필요한 정부의 개입, 불필요한 공권력의 개입이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업체들이 한마음으로 이제 올바른 시장 관행을 성립해 나가는 것에 동참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여러분 곧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저희 코빗 유튜브 채널 작년에 추석을 전후해서 개편을 하면서 이제 크게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사랑 덕분에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요. 이번 추석도 여러분 해피 추석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추석을 맞이해서 저희가 간단한 이벤트를 커뮤니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공지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공지에 써 있는 것처럼 저희 오프라인 고객센터에도 한번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 해피 추석.